자, 부등식의 활용입니다. 어, 부등식에 주로 이제 증명이 나오고 아니면 뭐 부등식에 풀어서 해를 찾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 부등식의 증명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등식이 얘가 항상 성립한다고 해봅시다. 그 말은 fx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제일 낮은 지점 즉 fx의 최소값이 0임을 보이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우리 그림 좀 확대를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뭐 적당히 이항을 해서 fx가 k 이상입니다를 증명을 할 때는 fx의 최소값이 k 이상임을 보이거나 fx에서 k를 뺀 새로운 함수의 최소값이 0 이상임을 보이죠. 결국은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성립해 이렇게 확인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뭐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의 증명 역시 가장 많이 쓰는 게 fx, gx를 각각 그리기보단 두 녀석을 뺀 게 0 이상임을 보이시면 됩니다. 그 정도예요. 여기가 이제 뭐가 좀 중요하냐면 나머지도 한번 쭉 읽어봐야 하는데 내가 좀 중요한 부분 표시를 해볼게. x가 a보다 크다 해서 부등식의 증명인데 여기 증가함수이고 fa가 0 이상임을 보인다. 즉 여기에 이제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여기에 등호의 여부 때문에 그러거든. 그건 이제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돼. 봐봐, 요 fx 그래프 보면 이거 x축하고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지, 그치? 안 만나. 왜 빵꾸 뚫려 있으니까 안 만나잖아. 근데 요 함수에 a에 빵꾸 뚫려 있진 하지만 그래프가 다 그려져 있다고 했을 때 a를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은 얼마야? 0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fa는 0이 되건지 아니면 그냥 0보다 커도 돼, 그치? 응. 즉 증가함수인데 증가함수야, 즉 계속 올라가. 얘 a 오른쪽만 관찰할 거야. 그러면 x축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도 그만, 아니면 x축이 딱 여기까지 와 있어도 항상 0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이해가셨죠? 그쵸?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위에 써져 있는 내용하고 크게 별반 다르지 않아서 음, 한번 읽어보시는 것 정도면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따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쭉쭉쭉쭉 넘어갔어. 아닌가? 설명해줘야 되나? 아니야, 그래프를 잘 그리시면 됩니다. 자, 16번 봅시다. 아무것도 배운 게 없잖아. 그렇지? 원래 활용 문제는 무언가를 배워서 푸는 게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상황들을 응용을 해서 푼다라는 생각이어야지. 특히나 여기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은 새로운 거 배우실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1번 봅시다. 두 함수 fx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 부등식이 만족한대. 그 말은 hx를 내가 fx 빼기 gx라고 이렇게 놓을 거야. 그러면 hx식을 써보면 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입니다. 요 녀석 그래프를 먼저 좀 그려볼 거야. 오케이? 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hx가 0보다 커야 하니까 그러면 hx의 최소 값이 0보다 크면 된다라고 풀 거기 때문에 hx 그래프를 그려볼 거고, 그려보려면 뭐 해야겠니 얘들아? 뭐 해야 돼? 안 들린다? 미분해야겠지, 그치? 미분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이니까 4 6 0 빼기 12 빼기 8 2 얼마나 써야 돼? 4 마이너스 4 2 몇 소로 되려나? 2 4 8 14
마이너스 2 4 그럼 4 어디 x 4제곱 어쩐지 뺄셈을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지. 빵꾸 똥꾸야. 그쪽 계산 잘해야 되죠. 빼면 바로 마이너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 이렇게 되고, 그럼 4x의 세제곱 빼기 12x 빼기 8, 그럼 4로 묶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여서 1 0 마삼 마이. 자, 이건 2로 딱 될 비리죠. 인수분해한 게 4의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니까 도함수의 그래프가 0에서 접하고 2를 관통하는 도함수의 그래프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1, 2. 그럼 원래 함수는 감소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 이제 점점점점 안 해도 되겠죠. 대충 감소하다 0이 됐다가 감소하다 증가하다니까 여기 2일 때가 최소인 걸 압니다. 그럼 여기다가 2를 대입해 F가 아니죠. 지금 HX의 그래프니까 H2를 계산을 해보시면 짠! 어디 있니? 16 빼기 24 마이너스 16 플러스 A 해서 A 마이너스 24가 얘가 최소값이에요. 그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니까 A는 24보다 큽니다가 우리 문제 정답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또 보시면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성립돼 있어요. 이게 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구간이 나눠져 있잖아. 쫄지 마시고 그냥 구간 나눠서씩 쓰시면 됩니다. 여기가 1,1이 이렇게 1,1 이렇게 있어서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 요 녀석은 얘도 1,1을 지나듯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 되겠네요. 이런 직선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fx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 녀석 그래프를 그리고 요 녀석은 이제 y는 k의 x-1 플러스 1인데 요 녀석이 기울기가 k이고 1,1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 말은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이 직선이 fx보다 항상 작거나 같대. 즉 fx 위로 안 올라가면 돼. 만나도 되고 아래에 있어도 돼. 즉 이것도 돼, 이것도 돼. 근데 요렇게 올라가.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좀 확대를 해서 보면 이 곡선 부분 있잖아. 오른쪽 부분에 여기에 접선 있잖아. 이 접선이 마지노선이야. 근데 왼쪽 건 직선이니까 요 직선하고 딱 일치하는 요 기울기가 마지노선이지. 사실 그러니까 요 사이에만 들어오면 돼. 요 사이에만. 근데 요 함수는 y는 x 세제곱이잖아. 그치? 미분을 해서 3x 제곱해서 여기 접점 x좌표 1이니까 그럼 요 녀석 기울기가 3이야. 요 녀석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즉 기울기가 k니까 요 사이에만 있으면 됩니다. 아이고 마지노선 같아도 되니까 등호까지는 상관없어요. 등호까지는 상관없어서 이렇게 푸시면 되고 k의 최대값 최소값의 합은 2니까 정답 5번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프 해석을 하는 연습이 필요하고 이걸 만약에 해석을 했을 때 이해가 내가 이걸 잘 이런 걸 원래 나한테 풀었으면 못 풀었겠다라는 느낌이 드시면 이게 좀 특이하잖아.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보셔야 돼. 어떻게 하루에 2번씩 보세요. 하루에 2번씩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이렇게 한 번씩 보세요. 자, 다음. 자, 이제 속도와 가속도 그냥 계속 이어서 할 건데 뭐 엄청나게 뭐 대단한 증명 뭐 이런 걸 할 수 없고 그냥 얘도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자, 어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물체 P의 위치를 좌표로 나타내면
그러니까 뭐 어떤 물체가 이런 거지. 여기다가 해볼까? 어떤 물체가 있는데 t가 시각이야. 출발할 때 x가 위치예요. 위치. 이거 뭐 원점이 있었다 치자. 수직선이 위를 막 움직이고 있는 거야. 수직선이 이렇게 수직선이니까 여기가 0에서부터 이제 t가 근데 또 1초 후에 내 t의 단위를 1이라고 해볼게. 1초 후에 위치를 관찰했더니 위치가 3에 와 있어. 2에 와 있다고 치자. 뭐 2초일 때는 뭐 얼마 뭐 5에 와 있어. 또 3초일 때를 봤더니 뭐 다시 4로 와 있고 뭐 4초일 때를 왔더니 뭐 다시 1로 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는 물체가 있다고 하자. 근데 나는 이거를 관찰해서 매 정각이 되는 초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지만 사실 이 시각은 변하고 시각은 연속으로 흐르고 그때 물체의 위치도 그럼 연속적으로 이렇게 점프해서 순간 이동을 한 게 아닌 이상 위치가 수직선 상에서 원점이 있다가 2라는 점으로 이동을 하려면 그 사이 이동한 이 변화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변화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거라는 거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걸 좌표 평면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거든. 어떻게 가로축이 t축, 세로축은 x축 위치에 대한 이렇게 뭐 원점에서 출발해서 1초일 때 2에 와 있고 뭐 2초일 때 뭐 5에 와 있고 3초일 때는 뭐 4에 와 있고 하다 보면 뭐 그래프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려지겠지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려질 거야.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요 함수를 보통 이제 x든 하고 뭐 ft t에 대한 함수입니다. 이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 거라고. 여기까지 오케이. 물체의 위치를 시각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게 나오는데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건 그냥 나중 위치에서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만 빼시면 됩니다. 자, 또다시 여기 출발 봐봐. 물체가 여기서 어떤 물체가 여기 출발했습니다. 여기 출발해서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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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동안 왔다 갔다 하고 딱 여기 다시 왔어. 출발한대. 자, 위치의 변화량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0이야. 왜 0에서 출발했고 0에서 도착했기 때문에 중간에 얼만큼 움직였는지 중요하지 않아. 위치의 변화는 그냥 정의가 약속이 1이에요. 그냥 우리 스칼라라고 하는 값인데 뭐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말 그대로 위치가 얼만큼 변했니? 그러니까 헛속으로 힘을 썼든 안 썼든 이동을 했든 안 했든 위치는 변했니? 안 변했니? 변했으면 얼만큼 변했니? 를 물어보는 겁니다. 오케이. 자, 평균 속도. 자, 그럼 평균 속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좀 뒤에 나오는 이제 속력이라는 단어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자, 이제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건 왼쪽에 써져 있는 식들을 뭐 이렇게 기호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얘는 참고로 위치의 변화량을 줄여서 변위라고 불러요. 이렇게 변위라고. 평균 속도는 위치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눈 거야. 시간의 변화량 역시 나중 시간에서 처음 시간을 빼는 건데 이제 시간은 근데 위치랑은 다르게 시간은 앞뒤로 왔다 갔다 앞으로 갔다 시간이 거꾸로 뒤로 왔다 이럴 수는 없잖아. 시간은 계속 앞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그냥 이동 경과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평균 속도가 대신에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 내가 여기다 그려놓은 예를 들어놓은 이 위치 그래프 있지. 이제 요 그래프를 좀 잘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봐봐. 내가 t가 a일 때 위치 요점의 y좌표가 이제 위치겠지, 그치? t가 또 다른 시각 b일 때 위치 이만큼 있겠죠. 위치의 변화량이 이만큼이야. 시간의 변화량이 이만큼이거든. 따라서 위치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누잖아. 그러니까 즉 요거 나와요. 요거. 즉 평균 속도는 평균 변화율이랑 똑같은 개념이야. 평균 변화율이 우리 함수 위에 그 어디에서 위치 그래프에서의 평균 변화율은 곧 평균 속도와 똑같습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음. 뭐 이해가 없으면 받아들이시면 돼. 근데 평균 변화율이 뭐였지? 극적극적 이러면 좀 힘들다 우리 알았지? 이게 뭐였지 하시는 분들은 다시 평균 변화율이 정의부터 평균 변화율 그 다음 저 뒤에 뭐 나오겠어? 곧 순간 변화율 또 나오겠지. 그게 뭐였지? 미분할 줄만 알았지. 다시 그 정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기억이 희미해지니까 이제 그런 녀석들은 우리가 좀 다시 지난 시간 거 다시 앞에 거 가서 복습을 꼭 하고 오셔야 돼. 앞에 거 비어져 있으면 뒤로 가면 갈수록 힘듭니다. 자 봅시다. 자 이제 속도와 속력의 차이에 대한 걸 좀 사실 아셔야 되는 게 속도라고 하는 건 얘는 그러니까 속력에다가 방향까지 표시를 하는 거야. 방향. 이게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갔는지만 작용을 하는 거지. 앞으로 갔는지 뒤로 갔는지도 표시를 해줘야 돼. 우리는 수직선 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양의 방향으로 가냐 음의 방향으로 가냐만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양의 방향을 플러스 음의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써줄 거예요. 즉 속도가 플러스 3입니다. 뭐 단위 뭐 미터 퍼 세컨드 또는 뭐 킬로미터 퍼 있겠지 그치. 미터 퍼 세컨드라는 건 그러면은 양의 방향으로 1초에 3미터씩 가고 있습니다. 그럼 속도가 마이너스 3미터 퍼 세크예요. 얘는 음의 방향으로 거꾸로 그쵸? 반대 방향 양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초당 3미터 퍼 세크씩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직선 운동만 할 거기 때문에 방향을 두 가지만 결정을 하면 돼. 하지만 우리가 평면이나 공간 운동에서는 그 방향이 사실상 무한정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서 다루지 않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수직선 2차원 운동에 대해서만 배울 거예요. 근데 그럼 속력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속도의 크기입니다. 속도의 크기, 방향을 무시한 속도의 크기예요. 그래서 속도를 영어로 velocity라고 해가지고 이제 V를 쓰고요. 속력은 그래서 그 V의 절대값입니다라고 이렇게 쓰십니다. 즉 속도는 항상 0 이상이에요. 음수라는 게 없어요. 그럼 속력이 3이야 이렇게만 써져 있잖아. 그럼 뭐가 문제야? 이게 양의 방향으로 3으로 가고 있는지 음의 방향으로 3으로 가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양의 방향으로 속력만 봐서는 이게 양의 방향으로 갈지 음의 방향으로 갈지 알 수 없어. 대신에 우리가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양의 방향으로만 가면 하여튼 그거 좀 이따 다시 얘기해 볼게요. 말이 좀 꼬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평균 속도에 대한 개념을 배웠고 평균 속력에 대한 개념을 또 배우셔야 되는데 평균 속력이라 함은 그 시간의 변화는 똑같아요. 이걸 뭘로 나누냐면 분자에 들어갈 건 이동 거리. 즉 이동 거리를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평균 속도는 위치의 변화량이잖아. 그렇죠? 여기서 말이 다시 좀 정리를 할 때 순서가 좀 꼬였는데 자 평균 속도를 배우는 게 1번이었고 그치 평균 속력이 그 다음 2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나오는 여기에 속도와 속력에 대해서가 3번입니다. 3번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속도와 속력은 참고로 순간 속도예요. 순간 속도와 순간 속력을 말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써놓은 여기 속도와 속력이라고 써놓은 거 역시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그 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순간. 자, 그럼 순간 속도는 어떻게 정리할 거냐? 물론 다 증명할 수 있지만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평균 속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내가 지금 너무 꼬이네. 자, 평균 속도의 절대값을 씌운 게 평균 속력 아니에요. 알았지?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은 완전 다른 겁니다. 하지만 순간에서의 속도와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 씌우신 게 속력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좀 정리가 됐죠? 순간은 속도의 그 절대값 씌운 게 속력이에요. 자,
그럼 순간 속도를 어떻게 계산하냐? 물론 증명할 수 있지만 이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돼. 우리 평균 변화율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였고 그 두 점을 한 점으로 가까이 모았을 때 그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잖아, 그렇지? 이 아이디어 자체가 또 다른 두 점을 잡고 얘를 한없이 이쪽에 가까이 보내는 아이디어잖아. 즉 역시나 순간 속도도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위치의 변화를 관찰을 해서 그걸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시간의 변화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속도라고 하는 게 미분계수와 똑같은 의미입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내가 3초일 때 속도를 알고 싶어? 그럼 위치 그래프에서 3초일 때 미분 계수식을 알면 된다. 즉, 그 다음 그러면은 xt가 t일 때 위치식이라고 해볼게. 그럼 x를 미분해서 3을 집어넣은 게 t가 3일 때의 속도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은 x를 그냥 미분한 식 자체가 그냥 속도식입니다. 우리 속도 영어로 벨로서티라고 하니까 위치식을 미분을 하면 그냥 속도식이 됩니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위치의 변화량, 순간의 위치의 변화량 이런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속도에 대해서 배우는데 가속도가 이제 속도의 변화량이거든. 대신에 여기서도 가속도라고 말하는 건 역시 어떤 한 순간을 관찰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그 물체의 위치의 순간 변화량을 관찰하기 위해 속도라는 개념을 들어 순간 속도의 개념을 썼고 그 순간 속도의 미분 계수 의미를 사용을 하듯이 속도의 변화량을 관찰하기 위해서 속도식의 미분 계수 의미를 사용을 하시면 된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돼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정도 개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상한 표현이 들어있죠, 그렇죠? 여기에 요런 표현이 들어있는데 요런 표현이 들어있는데 그냥 지금 당장은 그냥 이거 설명 정도만 해드릴게. 분수 아니고요. dt분의 dx라고 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읽냐면 분자부터 읽어요. dx dt 이런 식으로 읽는데 x에 대한 x를 t에 대하여 미분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봐봐, xt라는 건 x라고 하는 위치가 t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는 함수니까 미분은 t에 대해서 미분한 거겠지. 즉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세요라는 말이 어떤 x라고 하는 녀석이 t에 대한 함수인데 그 t에 대한 함수를 미분하세요 그냥 그런 뜻입니다. 그냥 즉 분모를 변수로 얘를 변수로 해서 미분을 해서 참고로 이게 분수가 아닌 게 이만큼이 한 덩어리고요. 이만큼이 한 덩어리고요. 얘가 한 덩어리입니다. 참고로는 그렇습니다. 이과 친구들은 미적분 과목 가서 딸꾹질이 왜 갑자기 나올까? 미적분 가서 배울 거고요. 문과 애들은 우리 저도 사는데 크게 시작 없습니다. 또 시간이 늦어가지고 졸립네요. 자 그럼 속도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속도가 양수이면 운동 방향이 양의 방향이야. 속도가 음수이면 운동 방향이 음의 방향이야.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좀 풀고 나서 시각에 대한 변화율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되게 쉬워. 여기는 뭐 애들 장난입니다. 딸꾹질이. 자, 뭐 앞에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참고로 이런 식은 이게 그 물리학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식이거든. 그래서 이런 공식이 주어져 있는 문제들은 참고로 다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 속도 가속도 단원에서 다음을 과시원이 읽어야지, 그렇지?
그쵸? 자, 그래서 요 녀석이 위치래요, 그쵸? 그래서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자, 이게 수직 위로 던져 올리니까 수직선 운동이야.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도 수직선 운동이잖아, 그렇지? 그럼 어떤 물체가 그래도 읽지 말라고는 했으나 어떤 단상이 있고요. 여기 25m짜리 단상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물체를 위로 이렇게 탁 올랐더니 이렇게 올라갔더니 이렇게 탁 떨어졌대 이거야. 그럼 지금 여기가 양의 방향이고 여기가 음의 방향이라고 이렇게 보통 많이 치거든요. 그럼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건 봐봐 양의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다가 음의 방향으로 딱 바뀌는 순간이 존재한다고. 이때가 딱 최고 높이가 도달하는 시간 아니겠어. 즉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가 아 운동 방향이 바뀔 때라고 해석하면 돼. 바뀔 때. 즉 저 위치식을 미분을 하면 앞으로 이렇게 쓸 거야. 위치식을 xt라고 쓸 거고 걔를 미분을 한 걸 vt라고 쓸 거야. 그러니까 위치식을 미분한 게 vt입니다. 걔 미분하면 20-10t 이렇게 나오거든. 즉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어야 되고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그 순간의 속도는 0일 거 아니야. 그치? 즉 속도 그래프가 0이 될 때, 즉 t가 2일 때. 그래서 그때 시간 t는 2고요. 이렇게. 그때 높이가 곧 여기서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x에다 2를 집어넣으세요. 2를 집어넣으면 25 빼기 40 빼기 45 20이니까 뭐야 계산 플러스 45입니다. 즉 45m 있습니다. 이런 거죠. 2번 여기다 따로 풀어야 돼. 2번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즉 위치가 빵이 되는 순간 이렇게 높이가 빵이 되는 순간 그럼 풀어야 돼. 25 플러스 20t 마이너스 5t 제곱은 빵입니다. 이거 풀면 자 t 제곱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0이어서 t가 마이너스 1 또는 5가 나오는데 시각 t는 절대로 음수일 수 없어요. 그렇죠? 보통 이제 0도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출발한 후를 관찰을 하기 때문에 t가 0일 때는 아직 출발 전이잖아. 그렇지? 보통 t는 양수인 것만 관찰해서 t가 5이야. 그래서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에 t는 5고 그때의 뭘 구하래? 속도를 구하래. t가 5일 때 속도. 즉 여기 속도식에다가 5 집어넣으면 5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단위는 미터 퍼 세크입니다. 미터 퍼 초. 이렇게. 속도가 음수 말이 안 되지. 아니야. 이게 올라가면 속도가 양수, 내려가면 음수로 나와야 하는 거니까 음수로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뭔가 말이 되게 많이 꼬이네. 자, 3번 봅시다. 물체가 땅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사실 이제 3번 문제 같은 게 만약에 3번 문제면 딱 문제에 나왔다 치자. 자, 어떻게 구해야 될까 생각이 들어. 이걸 엄청 쉽게 생각이 연결돼. 왜냐면 1번 문제에서 최고 높이를 구해놨잖아. 즉 무슨 얘기야? 25m 출발해서 최고 높이가 도달하는 순간에 여기가 45m래 그때가. 그치? 그럼 몇 미터 올라갔어? 20m 올라갔어. 그치? 내려올 때 45m 내려왔어. 총 그니까 움직인 거리가 얼마야? 65m야. 이해돼? 즉 움직인 거리를 관찰하려면 이렇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들을 좀 관찰을 해줘야 돼. 알았지? 총 움직인 거리를 관찰을 하기 위해선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들까지의 거리 같은 것들을 좀 파악을 해주셔야 얼마나 이동했는지 알기가 좀 편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번, 2번을 풀어놨으니까 3번 문제가 바로 3번 65m 이동했습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지. 니네 안 그랬으면은 하다 끝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나중에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 만나면 그냥 대부분 이거 생각보다 질문이 엄청 나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운동 방향이 물체 운동을 관찰을 해보자. 언제 운동 방향이 바뀌며 뭐 수직선 운동을 하면 언제 오른쪽 끝에 있으면 언제 왼쪽 끝에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좀 관찰을 해보자는 거야. 관찰을. 내가 엄청 잘 그리지는 않았지만 요런 그냥 그림을 통해서 전 주어진 상황을 그냥 관찰을 하는 것 정도는 필요하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잠깐만 이거 한 번만 껐다 키겠습니다. 한 번씩 느려지면 껐다 키면 이렇게 빨라지더라고요. 자, 다음. 자, 역시 뭐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우리
둘이 속도가 같아지는 시각. 그럼 P의 속도. 우리 각각 주어진 게 위치식입니다. 이거 P의 속도가 각각 미분하면 T제곱 플러스 4고요. Q의 속도는 4T입니다. 얘네들이 같아야 된대요. 둘이 갖다 놓으면 T가 2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언제 T가 2인 순간에 PQ 사이의 거리니까 P의 위치, 각각의 위치식에다 이제 2를 집어넣어야겠죠. 집어넣으면 3분의 8 플러스 8 빼기 3분의 2니까 10 나옵니다. 8 빼기 10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위치가 음수일 수 있어요. 그 당연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수직선 운동을 관찰하는 거고 원점이라는 걸 기준으로 1, 2, 3, 마일, 마이, 마스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럼 P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P가 10에. 그렇죠? 좀 이쁘게 그림을 그려보면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서 0, 10. P는 여기 있다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 2, Q가 여기 있다는 거야. 둘 사이의 거리 구하래. 몇이라고 쓸 거야? 12라고 이렇게 써야겠죠. 그렇죠? 거리라고 하는 거야. 뭐 양수 음수 상관없이 어쨌든 오른쪽에 있는 거에서 왼쪽에 있는 걸 빼는 거니까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A는 2입니다. 이게 우리 문제였습니다. 자, 봅시다. 제동을 걸었어.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인 거야. 이게 그러면 열차가 이렇게 계속 앞으로만 가니까 제동을 걸면 속도가 이렇게 느려지다가 정차하지만 그런다고 뒤로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즉 움직인 거리에 대한 식이 써져 있긴 하지만 이게 곧 위치입니다. 왜?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앞으로만 갈 거야. 앞으로만 가는 운동은 그냥 내가 움직인 거리가 곧 내가 서 있는 내가 출발한 기점으로부터의 위치인 거지. 즉 얘도 제동을 걸기 시작한 순간부터 시간을 잴 거고 그때를 기준 위치로 잡으면 움직인 거리 자체가 앞으로만 움직이다 쓸 거니까 앞으로만 움직이다 쓰면 그 이동한 거리가 곧 위치가 된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읽고 이런 걸 좀 같이 좀 파악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동을 건지 t초 후에 열차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 1번은 그러니까 속도는 미분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60-10t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 가속도는 악셀레이션 해가지고 a를 많이 쓰는데 한 번 더 미분하면 된다고. 10이야. 가속도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속도의 변화량이 가속도잖아. 그러니까 속도가 1초에 10씩 줄고 있어요. 1초에 10씩.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초에 10씩. 그럼 자 2번 봐봐. 열차가 정차할 때까지 즉 속도가 빵이 되는 순간을 찾아야 돼. 즉 왼쪽에 속도식이 있으니까 그러려면 t가 6이 나오죠. 그럼 걸린 시간은 총 6초이고요. 움직인 거리가 여기선 곧 위치 그때 t가 6일 때 위치를 찾으면 되니까 이 위치식에다가 6 집어넣으면 306 36 빼기 180인가요? 66에 36 180 맞는 것 같은데 따라서 180입니다. 따라서 180m를 이동했습니다. 딱 브레이크 딱 밟는 그 순간부터 정차할 때까지 총 180m를 이동했고 6초가 걸렸답니다. 뭐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속도와 가속도 있네요. 자, 보시면 위치식이 또 하나 주어져 있고요. P의 방향이 바뀌는 P의 방향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을 관찰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속도식 얘를 위치식을 미분을 하셔야 되는 거죠. 플러스 5 이렇게 나오고 얘가 일단 그럼 0이 되는 걸 찾아야 되겠지. 그러면 3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5가 0이니까 31 51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t는 3분의 5 마이너스 1은 안 돼. 시각은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그때 가속도 구하래. 즉 근데 가속도식은 한 번 더 속도식을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가속도식은 마이너스 6t 플러스 2니까 3분의 5 여기다 대입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속도 마이너스 8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우리 문제의 위치와 시각의 단위가 뭐 미터네, 뭐 킬로미터네, 아니면 시각도 초네 이런 게 없으니까 가속도와 속도 역시 단위를 그냥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문제에 만약에 단위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우 단위를 꼭 같이 표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엄청 많네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Q에서 각각 좌표를 이게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니까 좌표라는 게 그 수직선에서 위치겠죠. 봐봐. 0,
물체의 위치가 2에 있지. 이게 곧 이 점의 좌표인 거야, 그렇지? 즉 이 좌표가 곧 위치입니다. 위치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P의 속도가 4t 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18t 제곱 플러스 24t. 그다음 Q의 속도는 m이야, 그렇지? 얘가 같아지는 순간이 3번 있대. 즉 얘네 둘이 그래프를 그리면 3번 만난대. 따라서 나는 지금부터 저 함수의 그래프를 얘를 그냥 지금부터 하나의 함수로 생각하고 24t 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할 겁니다. 왜? 저 속도 그래프 그려서 Q의 속도 그래프랑 3번 만나야 된다니까. P의 속도 그래프를 그냥 하나의 함수로 놓고 그리셔야겠죠, 그렇죠? 그럼 12의 t 제곱 마이너스 36t 플러스 24. 그럼 12의 t 빼기 1 t 빼기 2 이렇게 나오니까 3차 함수 그래프가 인데 이게 0이 이쯤 있어서 그래프가 딱 이만큼만 그려져. 0이 더 왼쪽에 있나요? 3차 함수 그래프를 요렇게 그리고 나면 여기가 1 여기가 2인데 그 2대1 비율 관계를 좀 쓸 거거든요. 요게 실제 길이가 1이니까 요 실제 길이가 2분의 1이어야 돼서 요 숫자가 2분의 1이거든요. 아 그럼 0이 훨씬 더 왼쪽에 있네. 0은 훨씬 더 왼쪽에 있습니다. 즉 그래프가 0이 이쯤 있어요. 이쯤 있다고 치자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러니까 0 오른쪽만 있어야 되겠죠. 그럼 1을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나 왜 이렇게 점선을 못 그릴까? 1 함수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디 처음 함수에 집어넣으면 28 빼기 18 10 2를 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84 32 빼기 4 8 32 72 플러스 96 세븐에 24. 뭔 소리야?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2 집어넣으면 84 32 18 곱하기 4 72 마이너스 40 88 계산을 빵꾸똥꾸가 치고 있어.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y는 m 값이 y는 m이라고 하는 녀석도 3번 만나니까 즉 m 값은 8보다 크고 10보다 작습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냥 해석만 해놓고 문제 자체는 함수 그래프와 속도 함수 그래프와 교점의 개수를 찾아서 푸셔야 하는 이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이제 그 변화율 전에 마지막 하나. 변화율까지 끝까지 다 땡길 거예요. 땡기고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지금쯤 보고 있는 친구들은 계속 부지런히 문제를 푸셔야 하고요. 이번 주 주말에 또 2단원이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적분 반절까지는 최소한 적분 반절까지는 이번 주 주말에 끝내고 다음 주 중에 적분 마지막까지 내가 다 끝내서 우리 대면 수업을 하는 그날은 진도를 다 끝내고 우리 만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봅시다. 자 여기는 얘는 속도 그래프거든. 위치 그래프가 아니야. 이걸 헷갈려서는 안 돼.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해석을 할 건데 봐봐. 이게 요 부분이 속도 그래프니까 도함수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그치 위치식을 미분한 그래프. 즉 그래프가 x축 가로축 위에 있다는 건 속도가 양수다. 즉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그치? 그냥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2초까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2초에서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다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바뀐다. 맞아. 출발 후 2초에서 점 P의 위치는 원점이다.
에이 아니죠. 왜냐면 지금 2초까지는 양의 방향 2초까지는 있잖아.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다만 속도가 빨라지다 느리지. 아빠가 그러니까 아빠 차 타고 가봤잖아. 아니, 자전거 타봤잖아. 그치? 예를 들어 페달을 막 밟어. 앞으로 가면서 속도가 빨라지겠지. 그러다가 브레이크를 밟어. 브레이크를 밟아도 계속 앞으로 가면서 속도가 늦어지는 그런 거라고. 지금 1초부터 2초까지는 막 페달을 밟고 가다가 1초일 때 딱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가 느려져서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출발점으로 오지 않아. 원점에서 출발하는데 우리가 원점을 출발하는데 다시 원점으로 오려면 뒤로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3초부터 4초까지는 가속도가 0. 아까 말했지만 가속도라는 건 속도의 변화거든. 속도의 변화량을 관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3초에서 4초 사이에 봐봐. 속도가 변해? 안 변하지. 속도가 안 변한다는 게 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속도의 변화량이 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속도가 0입니다. 참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입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유형 남았는데, 자, 시각에 대한 변화율 이렇게 물어봐. 즉, 뭐 하라는 거냐면 미분계수 찾으라는 거야. 그럼 미분계수를 찾으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돼. 첫 번째, 도함수. 그치? 도함수를 찾아. 대신 보통 시각에 대한 거라 f't를 찾아. 그 다음 문제에서 이게 안 주어져 있어. 이게 안 주어져 있다기보다 돌아가서 주어져 있어. f'3을 구하세요 대놓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뭐뭐뭐를 만족할 때의 t 값을 찾아서 그때의 미분계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t 값이 시각이 대놓고 주어져 있지 않아. 즉 시각을 찾아야 돼. 그때. 근데 f't는 어떻게 찾을 거야? ft를 찾으면 얘를 미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잘 찾으면 돼. 여기까지 오케이? 즉 길이의 변화율은 길이에 대한 식을 세워. 그 다음 미분해. 그 다음 t 대입해. 그 문제에 알맞는 t를 대입하는 거야. 뭐 넓이의 변화율 역시 넓이식 찾아. 미분해. 그 다음 t 대입해. 부피에 대한 변화율 똑같아. 부피식 찾아. 미분해. t 대입해. 다 똑같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길이의 변화율 물어보면 길이식 찾아. t 대입해. 물론 길이를 구했더니 길이가 24t 이렇게 나왔다. 근데 그게 미분했어. 24 나오잖아. 그 말은 그냥 도함수가 상수야.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 그냥 24로 고정돼 있는 거지, 그치? 그건 t 값을 몰라도 그냥 순간 변화율이 24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t가 남아 있으니까 48 이렇게 되고. 그렇죠? t가 몇일 때 미분계수를 변화율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건지 아셔야 된다고. 여기서 말하는 이 변화율이라는 단어가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고요. 순간 변화율은 우리 앞에서 배웠다시피 미분계수와 100%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분계수 찾으세요 이런 문제야. 근데 있잖아 이걸 애들이 너무 어려워해. 문과 친구들은 그냥 이것만 아시면 되고요. 이과 친구들은 이제 이게 무조건 문제가 있어. 이 FT라는 요식을 넓이와 부피식을 세우는 것 자체가 너무 복잡하거든. 그래서 뭐 미적분에서 배우는 좀 이상한 미분법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시 더 배울 거야. 사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을 위한 문제가 아니야. 문과 학생들은 진짜 거의 뭐 앞에 있는 방정식 부등식에 비하면 너무너무 쉽죠. 그러니까 수능 이런 데는 나오진 않아요. 내신 대비에만 하나씩 좀 나오는 것 같고 수능엔 정말 가뭄에 콩 나오듯이 나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고 문제가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있어요. 두 개 있네요. 자 두 개 풀고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파일 역시 이제 그 메일로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다 보시고 이제 받아서 이제 필기랑 좀 옮겨서 하시길 바랍니다. 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키가 1.6m인 수지가 4m 높이 가로등 아래서 이렇게 출발했대. 수지가 원래 여기 있었어. 수지가 원래 여기 이렇게 서 있었어. 이렇게 걸어간 거지. 이렇게 걸어가서 자 일직선으로 초당 1.5초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고 가로등으로부터 출발을 t초 동안 걸은 거리. 그러니까 딱 여기 왔잖아. 출발을 t초 동안 여기 왔다고 치자. 여기서부터 이만큼 왔다고 치자. 즉 1.5t만큼 간 거예요. t초 동안. 그래서 1.5t가 답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풀 거냐면 삼각형을 두 개를 그릴 건데
딱딱 머리가 딱 여기 맞아야 되는데 그림이 좀 이상해. 딱 맞아야 돼. 이동 거리도 딱 접하는 지점부터 여기서부터 이동 거리야. 이만큼 이동 거리인 거야. X도 그림이 좀 이상해. 그림 X의 참고로 여기인 거야. 무조건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자, 닮음이 삼각형 보이시나요? 요 삼각형하고 전체 큰 삼각형하고 저 닮음비를 좀 이용을 하면 그림자 길이 x 대 밑변 길이 전체 밑변 길이인 1.5t 플러스 x죠. 큰 삼각형 밑변 길이는 그 조그만한 그 수직키 1.6 대 큰 직각삼각형 가로 길이 세로 길이 4m입니다. 이거 푸시면 됩니다. 식이 아주 베리베리 거지 같네요. 그렇죠? 1.5 곱하기 1.6을 하면 도대체 얼마냐? 2.4래. 내항 곱하면 2.4t 플러스 1.6x는 4x 이렇게 돼서 2.4t는 그냥 2.4x 이렇게 나와요. 오호, 진짜? 따라서 x가 곧 t입니다. 이렇게 되네요. t예요, t. 출발은 t초 길이 x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요. 그럼 움직이는 속도 이게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인데 그림자 끝이라는 건 있잖아요. 요점이거든. 근데 그림자 끝초 맨 처음 출발할 때 사람이 여기 있으면 그림자 끝이 여기 있었겠지. 즉 이 길이가 그림자 끝은 이동을 이만큼 했어. 그러니까 그림자 끝은 오케이? 그림자 끝은 x가 얘가 t니까 2.5t만큼 초당 2.5m만큼씩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세요라는 건 요 녀석을 미분을 하세요라고 해서 정답을 2.5라고 쓰셔야 돼요. 그림자 길이와 그림자 끝이랑은 좀 다른 거야. 그렇죠? 그다음 수지가 걸어갈 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구하래. 봐봐. 그림자 길이 여기. 요 길이 x의 변화율. 즉 x가 곧 t인데 그럼 걔를 미분을 해서 1이 돼요. 숫자 t 값이 대입할 것도 없이 그림자 길이가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1입니다.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즉 그림자 길이가 1초에 1m씩 늘어납니다라는 거야. 즉 1초 동안 걸었을 때 그림자는 1m고 2초 동안 걸었을 때 그림자는 2m고 지금 3초 동안 걸으면 그림자가 3m고 뭐 이렇게 됩니다라는 얘기입니다. 1초에 1m씩 그림자의 길이가 늘어난다. 이 문제가 나는 별로 되게 좋은 문제. 이 문제를 속도 가속도를 그 길이 변화율을 배우는 학생들이 처음 배우기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센 교과서 일품 마풀 진짜 개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념에서 1번 문제가 다 이 그림자 관련된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난. 자 어쨌든 그냥 이런 게 있어요. 이 뭐 그냥 뭐 이해가 안 되면 두 번째 문제 보면서 이해하면 돼. 잘 봐. 문제가 뭐냐면 참고로 이 그림은 2번 그림이고요. 1번 그림은 다른 겁니다. 정사각형이 하나 있대요. 이렇게 정사각형 그림 없어. 1번은 그림 없어도 됩니다. 정사각형이 하나 있는데 기존의 길이가 10cm래. 근데 이 길이가 매초 2cm 길어진대. 즉 t초 후에는 그럼 10 플러스 2t 이렇게 되겠어. t초 후. 그러지 않겠니? 그래서 넓이가 400이 되는 순간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넓이를 s라고 해볼게. 그럼 t초 후 넓이가 그냥 이런 거야. 10 플러스 2t의 제곱인 거야.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려잖아. 따라서 미분을 해서 미분한 거 좀 이렇게 내가 좀 빠르게 생략하면 자 이제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괄호 안에 거 미분한 건 뭐 곱해야 되니까 여기다 t를 대입해서 미분 계수를 찾으란 얘기야. 무슨 얘긴지 알겠어? 그럼 t를 몇을 대입하냐? 넓이가 400이 되는 순간에 t를 구하래. 넓이가 400이 되는 순간의 변화를 물어보니까 즉 넓이가 400이 되는 순간의 t 값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야. 넓이가 400이 된다는 건 우리 한변 길이가 20이 돼야 된다는 거고 한변 길이가 20이 되려면 t 값이 얼마여야 돼? 5초 후여야 돼. 그치? 즉 여기다가 5 대입한 게 답이라는 거야. 답은 그래서 4 곱하기 5 대입하면은 10, 20이니까 정답은 80입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넓이의 변화율. 넓이가 변하는 속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뭐 퍼 넓이 퍼 초 이렇게 되겠지. 길이의 변화율, 길이 퍼 초.
부피의 변화를 뭐 부피 퍼 초 뭐 이런 식으로 돼요. 부피 그러니까 길이가 센티미터면 넓이는 제곱 센티미터고 부피는 세제곱 센티미터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 같이 그림은 참고로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반지름 10이고 높이가 20인 여기 수면이 이렇게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1cm씩 늘어나도록 물을 붓고 있대. 그 말은 요 말은 t초 후에 수면의 반지름 길이가 t입니다. 이런 얘기야. 즉 여기 수면이 지금 그림이 좀 희미하긴 하지만 요 길이가 t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t. 그렇죠. 그러면 눈에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리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좋게 그러면 요 높이가 2t가 되는 게 혹시 보이시려나? 왜? 우리 요 큰 직각삼각형이 가로대 밑변대 높이 짧은 변대 긴 변이 1대2거든. 그러니까 조그마한 직각삼각형도 밑변대 높이의 비가 1대2여야 돼. 그래서 반지름이 5일 때 그럼 t가 5일 때 얘는 그냥 t가 5야. 그치? 시각이 5초야 그냥. 그치? 아, 아유 멍청이네. 맨 처음 초기에 반지름이 10cm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럼 t초 뭔 소리야? 맨 윗면이 10인 거구나. 맨 물이 없는 상태부터 붙는 게 맞네요. 그쵸? 아까 내가 맞아요. t초 후에 반지름 t가 맞아요. 반지름이 t cm야.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5일 때라는 게 5초일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래. 뭔 말이야? 부피식 미분해서 5 집어넣으세요. 이런 얘기야. 아까랑 똑같아요. 부피식을 먼저 세울 건데 부피식은 원뿔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파이 t 제곱 곱하기 높이 이렇게 세우죠. 그렇죠? 그러니까 3분의 2 파이 t 세제곱이고요. 걔 미분해서 2 파이 t 제곱이 되니까 정답은 v 프라임 5는 50 파이입니다. 단위는 역시 세제곱 센티미터 퍼 초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부피의 순간 변화율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비대면 강의고 오늘 뭔가 좀 말을 너무 많이 절어가지고 좀 이게 설명을 잘 알아들었을려나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는 멍청해도 니들은 똑똑하니까 잘 알아들었을 거라 믿고요. 자, 이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 과제를 딱 토요일까지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할 거 문항 번호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풀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